네, 안녕하세요. 산신령입니다. 네, 어제는 비가 조금씩 그냥 산발적으로 조금씩 뿌렸습니다. 한 2, 3mm 정도 왔을까요? 5mm도 채 안 되게 오긴 했습니다. 오전에 조금 오고, 중간중간에 그냥 조금씩 뿌렸습니다. 자, 여기 밑에 밭이고요. 손님은 안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네, 안 다녀가신 것 같고, 지금 오늘이 저기 날짜가 10월 25일이거든요. 이렇게 늦게까지 원래 송이가 나나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늦게까지 나는 거를 한 10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뜨문뜨문 이제 한 개씩 납니다. 이거 좀 송이 같아서 제가 일단은 화면을 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맞을 것 같죠?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송이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발필 자리에 났네요. 옆으로 났네요. 그냥 따겠습니다. 네. 네, 땄습니다. 이제 옆으로 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예상한 균사의 방향에서 거의 다 하나씩이라도 놔주는 것 같습니다. 균사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둥글게 저쪽으로 자라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금방 여기서 이제 송이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여기서 채취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해 여기서 채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지,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균사가 이렇게 뻗어 있는지, 아니면 둥근 원형의 균사에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공간 요런 데서는 송이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요 가쪽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이 송이 균사가 이제 저쪽으로 위쪽으로 뻗어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쪽으로 뻗어 나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균환이 여기 이 지금 제가 발 딛고 있는 이 공간에 이렇게 둥글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미 한번 났었던 자리라고 예상되는 지점들에서도 분명히 송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송이가 한번 났던 지점, 지나갔던 자리는 송이가 이제 한번 지나가면 삭은 땅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안 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지켜본다면 이게 만약에 이 송이 균환의 안쪽으로 예상되는 이 지점까지 오게 된다면 또 조금 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예상하는 지점은 이쯤 이런 데인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그어보면 이제 균사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자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보면 이 균사가 위로 올라가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한번 났던 곳으로 다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몇 년 걸려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 2년 만에 내년에 이 근처에서 또 난다면, 그게 지점이 내려온다면 원래 기존에 있던 균사랑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것일 테고, 위로 올라간다면 다른 역방향, 그러니까 한번 지나온 자리로 다시 자라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재밌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죠. 한번 지나갔던 자리에 다시 난다. 물론 몇 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했던 여기서 이제 5개, 6개, 7개인가 땄던 자리죠. 여기가. 네, 여기 제가 요쪽에 지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쪽이 아니었고요. 이 풀 옆에 날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나 났습니다. 늦가을 송이들은 이렇게 좀 송이가 전체적으로 좀 작습니다. 네. 그 늦송이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송이가 크기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땄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송이균사가 아무튼 이 지점에 송이균사가 지금 바닥에 하얗게 이제 덮여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땅을 제가 한번 긁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위에 있는 이 부엽을 제끼고 나면 밑에 이제 송이균사가 하얗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그 송이균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안 파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송이균사가 그 건강한 송이균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땅을 파면 하얀 균사가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보였으니까 땅 속에 이만큼 지점쯤에, 그러니까 요 정도는 부엽이고 절반 정도는 부엽이고 요 밑에는 이제 생땅이 있는 뿌리가 분포하는, 소나무 뿌리가 분포하는 지점이겠죠. 요 위에는 부엽, 요만큼은 생땅. 그리고 밑에 여기 근처에 이제 소나무 뿌리가 얕게 분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한 뼘짜리 예를 들어서 이 짝대기만한 송이가 있다. 그러면 대가리가 내 이만큼 나와 있었다. 그럼 뿌리가 이만큼이다 쳤을 때 부엽이 있는 자리가 이만큼이고 뿌리가 요만큼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엽이 두껍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이 실물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실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수확을 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에는 뭐 다른 분이 채취해 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채취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면은 송이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송이를 2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몸통에 비해서 대가리가 이놈이 크죠. 얘가 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굵기는 얘가 훨씬 굵죠. 굵기는 얘가 굵습니다. 그러면 크게 되면 얘는 지금 갓이 전혀 갓 쪽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안 가서 이것처럼 부풀지 않아서 그 대에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요런 놈은 땅 위로 올라와서 크면은 아주 우량하게, 그러니까 뭐 100g이 넘는 송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다 커봐야 100g 미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위에 밭에 가서 한번 또 제가 또 주저리 또 송이의 특성, 뭐 균사의 방향, 뭐 또는 뭐 송이 재배에 관한 혹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신령이고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자 그리고 200명 돌파됐는데 제가 200명 만드는 게 참 너무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중간에 이게 계속해서 저 혼자 올라와서 크는 모습, 피는 모습, 썩는 모습, 벌레 먹는 모습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송이 채취하고 뭐 너한테 자랑하고 이러려고 제가 유튜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송이를 재배를 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도 송이 재배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런 뜻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혹시 오해하신다고 하면 오해 조금 좀 거두어 주시고요. 예. 아무튼 조금 더 위에 가서 진행을 좀 해보고 위쪽은 굉장히 늦게 돋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돋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안 왔기 때문에 오늘쯤에 돋았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2개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개 묻어놨고 나머지들이 또 돋아날 수 있거든요. 그 자리는 충분히 돋아날 수 있습니다. 아주
예. 그 가물기도 하고 양지 쪽이라서 한번 위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산신령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위에 밭에 올라왔고요.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제 다녀가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고요. 어제는 다녀가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예, 제가 위에 밭에 흔적을 보니까 어제 다녀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낙엽을 긁어냈다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작년에 3개가 발생했다는 곳에 이 옆에 지금 이게 하나가 발생을 했네요. 예, 여기 또 있네요. 예, 2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송이밭을 관리를 해서 송이를 그 장기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발견했거든요. 여기도 맨 처음에 발견했을 때 썩은 송이 1개 끓고 안 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하고 긁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났는데 작년에 여기서 3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긁었거든요.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옆에서 났죠. 예. 그러니까 1개의 송이만 있으면 송이가 얼마든지 내가 키워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마 이거는 뭐 거의 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길이도 꽤 길고요, 보니까. 그죠? 길죠? 이게 이제 머리가 이제 이게 볼록해지면서 올라오잖아요. 볼록해지면서. 가늘은데 길죠? 예, 이런 거는 따야 됩니다. 또 있나? 연어. 또 옆으로 났네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나기에는 이 나무가 뿌리가 있어서 바로는 못 났던 것 같습니다. 아이. 민달팽이 있었어요. 먹기 시작했네요. 예. 이건 두면 좀 더 크겠죠. 아주 크게 클 놈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했댔죠. 예, 여기서 발견하고 요 위에서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그 환경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 소나무 뿌리가 바위 옆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환경 조건이 이제 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성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옆으로 이제 뻗기 시작했죠. 송이균사가.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옆으로 뻗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거 분명히 제가 지점을 알고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돌 옆에. 근데 지금 이만큼 뻗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도 나겠죠. 이런 데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거 긁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나무 뿌리들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여기는 몇 년 걸리겠구나. 여기는 차라리 낙엽을 조금 덮어두는 게 나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이쪽 옆으로 옮겨왔으니까 어쨌든 결과는 성공적이죠. 이제 이쪽 돌 옆에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으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이제 송이균사가 이제 뻗어 나가겠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두꺼웠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게 부엽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엽을 제가 긁어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속에 이게 송이가 올라와도 모릅니다. 이 부엽 이만큼 한 뼘 되거든요. 여기 한 뼘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라와도 모르죠. 속에서 썩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정말 그 송이 발견하기도 어렵고 송이가 잘 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요 2개를 제가 또 땄습니다. 이거 땄고요. 이쪽 옆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송이밭이 되고 있죠.
이제 이 송이가 균사가 내려오고 여기 밑에서 만나고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이쪽도 새로운 송이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두고 갔던 거, 그저께죠. 두 개. 예. 여기서 하나 땄고, 여기 좀 두 개 났습니다. 그때 어리다고 제가 안 따고 갔죠. 좀 더 두면 클 수도 있는데, 그거 크겠죠. 근데 손님이 자꾸만 오시니까 일단 따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미 대가리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숨겨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별 의미도 없고요. 자, 이 송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일라나요? 저 동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동굴이 형성되는데 저기 아래쪽에 이제 송이 균사가 자랄 수 있는 소나무의 세근, 가는 뿌리가 저쪽에 분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지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햇볕을 바로 받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 균사가 땅 꺼죽 위로 올라온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깊은 데 있다가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땅속 얼마나 될까요? 한 3cm, 3, 4cm, 깊으면 5cm 정도 밑에서 송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3, 4cm, 깊으면 5cm 속에서 송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낙엽은 그러니까 그 3, 4cm 두께 2배 정도의 낙엽은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꺼운 낙엽은 뚫고 올라오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3cm, 4cm에서 자라서 그만큼 올라오면 7cm죠. 4cm 같으면 7cm 올라와서 조금 더 커서 갓 벌어지면 1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0cm 이상 이만하게 한 뼘짜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토심이 얕다고 해서, 낙엽이 없다고 해서 송이가 옳게 안 크는 거 아니더라고요. 흙 덮으면 얼마든지 더 클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땅 속에 있는 균사가 건강하냐, 소나무의 작은 뿌리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분포하고 있냐에 따라서 송이가 많이 나고 안 나고의 결정이 되는 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제 나거든요. 원래 저쪽으로 뻗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제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화면 오른쪽으로 이제 갑니다. 송이균사가. 여기는 다른 데보다 약간 또 그늘이고 낙엽도 두껍고, 아무튼 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와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화면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 원래는 제가 저 돌 밑에서 동굴송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나고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번져 나가는 거죠.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고, 저기는 한몰송이랑 비슷하게 나는 자리인데 올해는 안 날란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송이들은 늦게 나는 송이가 맞고요. 그렇습니다. 밑에 밭에도 이제 송이가 끝이 나고, 위에 밭에는 조금 더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더 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여기도 이제 거의 끝이 났을 거고요.
자, 이렇게 오늘 수확물입니다. 2, 4, 6이 6개인데요. 뭐 40g 짜리, 뭐 30g, 뭐 20g 이런 거라서 무게는 얼마 안 나갑니다. 네. 요즘 송이들은 살이 단단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이 송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절주절 제가 좀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밑에서 설명을 드리기를 송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깊이,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송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랄까? 그런 부분은 밸런스. 그러니까 토양과 낙엽의 밸런스. 낙엽이 3cm 이하, 5cm 이상 되면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나무 가지, 소나무 이 낙엽은 이게 송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엉겨 붙습니다. 엉겨 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두껍게 쌓여 가지고 있을 때는 딱딱하게 돼 있어요. 특히 감을 때, 그럴 때는 못 올라오고 밑에서 썩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부엽은 괜찮아요. 이 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 땅거죽이 살짝 드러나 있고, 이거 돌이죠. 땅거죽이 살짝 드러나 있고, 여기에 이제 약간 부엽이 있는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송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송이버섯이라는 것이 충분히 관리해서 딸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은 송이산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게 제 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긴 한데, 관리를 여기를 제대로 하면요, 여기 몇 킬로나 딸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3, 4kg는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밭에서만. 밑에 밭에는 규란이 작기 때문에 거기는 한 2, 3kg 정도가, 뭐 어쨌든 아래 위로 합쳐가지고 한 6, 7kg 정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해서 한 3년 후에 수확량을 예측을 해본다면, 3년 후에 같으면은 한 10kg 가까이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위 합쳐가지고. 근데 그 10kg를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뭐 임대를 하든지 그런 건 안 되니까 이제 그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송이 이만큼 나왔는데 제가 이 산을 살 수도 없고 물론 그런 돈도 없지만, 예. 아무튼 제가 송이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제일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 어떤 상황에서 송이가 날까, 어떤 상황에서 송이가 발생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뭐 좀 송이를 구경이라 하도 좀 할 수 있을까. 송이에 대한 환상이 좀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송이 근데 환상을 가지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이 가격 키로에 5만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5만원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다. 1등은 10만원, 그 밑에는 전부 다 이제 섞어서 5만원 이렇게 정도 하면은 적당한 가격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죠. 송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 예. 근데 많이 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헌들 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검색하실 때 그 구글에서 송이균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PDF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저장된 웹 문서들이 있어요. 그 송이균환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송이균환에 있는 문서들을 한 번씩 훑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자료들이 10년 이상 된 자료들이긴 한데, 그 뒤에는 이제 송이균환에 대해서, 송이균사에 대해서, 송이 재배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연구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최선입니다. 예. 송이균환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그 문서들 조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의 송이밭이라든지, 아니면은 송이가 뭐 어떤 산에서 나고, 뭐 발생 지점이 어디니까 낙엽은 어떻게 긁고 비움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본 거는 비움도, 그러니까 감벌을 하는 예시도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큰 나무를 놔두고 작은 나무를 베더라고요. 그건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큰 나무를 놔둘 게 아니고 큰 나무를 베고 작은 나무를 놔둬야죠. 예, 그리고 어린 소나무들, 아주 이제 땅속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어린 묘목들, 그런 소나무들 절대로 캐내지 마시고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작은 소나무들이 후계목이 돼 가지고 이제 큰 소나무를 베내도 걔들이 송이를 품고 있을 수 있도록. 그 큰 소나무들은 그늘만 지우고 낙엽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송이산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좀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송이균환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구글링 하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유익하게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송이산에는 내일 안 올라오고요. 예, 모레쯤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신령이었고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200명 돌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세요. 산신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신령입니다.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거 뭐 또 제가 송이를 발견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연결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요 부분, 여기 위에 요런 데 날 것이다. 네, 여기 늦게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제 흙 한 삽밖에 안 되는 여기에서 송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인데요. 여기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텐데, 네, 양해해 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네. 여기 이제 송이가 이제 두 송이가 있죠. 두 개 있습니다. 식혜를 했고요. 여기도 여기 이곳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를 제가 수년 전에 이 나무가 요만할 때, 이게 맹아가 확 돋아 있을 그런 시절에 여기에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유심히 살폈었습니다. 근데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올해 드디어 5년 넘게 만에 두 개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날 것 같다고 했는데 저기 흙 한 삽밖에 안 되는 곳에서 발생을 하고, 여기 위쪽에서 발생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송이가 제법 괜찮습니다. 근데 역시나, 자 보십시오. 요만큼이 묻혀 있었습니다. 요만큼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거는 요쪽에, 요 안쪽에, 보이시죠? 흙이 이거 거의 땅거죽에서 이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밑에 안반이거든요. 이 밑에는 이게 아주 얕은 곳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비가 와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전에 비가 왔잖아요. 발생하는 시기에 비가 온 거죠. 그래서 발생을 한 것 같고, 여기는 굉장히,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묻혀 있는 게 저기 이제 끝이거든요. 이게 바로 보입니다. 낙엽은 없는 대신에 흙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이 아이 두 개는 지금 소나무 뿌리에 겨우 기대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는 언제 한번 균사에서 언제 한번 자실체 한번 나와보나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마침 송이 원기가 생길 때 비가 와 놓으니까 이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더 크지, 많이, 뭐 가시 피면 조금 더 크긴 할 텐데, 더 굵어지거나 길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밭을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여기를 유심히 봐왔는데, 올해 드디어 나왔네요, 송이가. 자, 여기를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쪽에 바위고요. 요 바위입니다. 앞에 다 계속 바위거든요. 여기도 바위입니다, 바위. 근데 여기는 흙이 조금 있는 바위죠. 위쪽에 흙이 조금 덮여 있는 바위. 그래서 저 바위 위에 놨었고요. 저쪽으로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균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저쪽 건너편에는 송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요. 몇 년째 안 나고 있습니다. 안 나고 있고, 제가 저기 밑에, 저 돌 밑에 날 거라고 했는데, 거기도 안 났어요. 이쪽으로 건너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제가 있는 쪽으로 지금 점점 균사가 번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현상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쪽은 약간 이제 치우친, 그러니까 정남에서 서남 또는 서북 쪽으로, 그러니까 서북 쪽으로 약간 더 치우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식생이 약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그렇게 뭐 바로 받는 곳도 아니고요.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약간 습이 있다? 그리고 바람이 약간 더 불고, 약간 더 선선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쪽 북쪽편, 서북쪽, 이런 쪽에는 송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이것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낙엽 긁어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뒤로 안 나길래 그 뒤로 관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안 나고요. 작년에도 안 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송이 균사가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긁어내줬었는데, 보시면은 이거 뭐 땅이 있죠. 땅이 거죽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했었는데 안 났었거든요. 저 안쪽에도 제가 긁었습니다. 근데 안 났었는데 이제 이게 넘어와서 이쪽으로 균사가 뻗기 시작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몇 년 걸리죠. 20cm씩 오니까 20cm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줄을 이렇게 그어 보면 일자로 이렇게 이제 선을 그릴 수 있다고 보면, 송이균사가 이쪽으로 뻗어 온다. 그러면 20cm씩 오면 정말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1m 오는데 5년 걸리니까, 여기 난 지점에서 1m 오는데, 요까지 오는데 5년 걸리죠. 5년. 요 풀 있는 데까지 오는데 5년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와도 송이가 날 수 있는 조건은 저 앞쪽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대신에 이제 여기는 낙엽이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5년 전에 긁었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낙엽이 더 쌓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또 2개를 또 추가로 발견을 했습니다. 예, 송이를 2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예. 요 위에서 사실은 났었는데, 빠져먹지 않고 났는데, 이게 땅이 약간 삭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조금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쪽은 한번 더 지켜보고요. 여기도 비 와야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2개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네, 산신령이었고요. 내일은 안 오고 모레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